자, 이제 그 공무원 입문이라고 그래서 저 기초 영어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이 시간으로 다 끝이 날 거예요. 지금 우리 그 품사 기초 종합 문제, 동사 기초 종합 문제는 본 수업하고 넘어가는 중간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종합 문제식으로 넣어놨기 때문에 우리 앞부분에서 배웠던 기초에 대한 복습도 있지만 본 수업에서 배워야 될 부분에 대한 설명이 일부 나오기 때문에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을 텐데, 문제는 이제 이걸 만약에 안 배우고 본 수업을 들어갔으면 본 수업도 이해는 충분히 됐을 거예요. 기초 부분이 여러분들이 준비가 됐다면. 근데 이제 지금 어렵더라도 요 과정을 한번 거치고 났으니까 본 수업에서 약간 어려울 만한 내용을 한번 짚고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본 수업을 더 잘 소화할 수가 있을 테니까 이제 그렇게 알고요. 자, 이제 101페이지에 8번을 보세요. 그러니까 I번을 보세요. 그 전 시간에 5형식 문장 관련된 설명이 여기에 이제 섞여 나오니까 그 부분을 같이 이해를 해봐요. 자, 1번을 보세요. He got his hair. 그리고 목적격 보호 자리에 cut이 나와서 알맞은 형태로 고쳐라 이랬죠. 요때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의 내용 관계를 따지라 이 말이에요. His hair는 그의 머리카락, cut은 자르다. 만약에 주어 동사 관계라면 get은 준준 사역 동사니까 답은 to cut이 될 거고요. 주어 동사 관계가 아니라면 무조건 동사 목적 관계라고 그랬죠. 그때는 무조건 pp가 답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머리가 자른다는 말이 안 되고 머리를 자른다가 말이 되는 거라고 그랬죠. 답은 과거 분사 cut가 답이에요. 그래서 1번 문장 해석은 그는 이발을 했다. 여기 got 대신에 사역동사 had로 바꿔서도 돼요. 뒤에는 형태 변화 없고 got 대신에 have의 과거형 had로 바꿔서도 된다는 거. 2번 그냥 해석을 하면서 바로 이제 힌트가 나올 테니까 해석으로 해요. 내 취미는 기타를 연주하는 것이다. play를 명사로 만들면 되죠. 그래서 답이 두 가지예요. to play를 써도 되고요. 동명사 playing 써도 되고. 3번 He had her photograph. her photograph. 그녀의 사진이거든요. take는 찍다고. 그럼 여기도 주어 동사냐 동사 목적 관계냐? 1번처럼 관계를 따져봐요. 사진이 찍다. 사진을 찍다. 사진을 찍다가 맞죠. 이런 걸 동사 목적 관계라고 해요. 답은 과거 분사가 답이에요. taken. 그러면 이때도 1번처럼 she had 할 때 had라는 사역동사를 준준 사역동사 got으로 고쳐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3번 문장 해석은 그녀는 사진을 찍었다. 누군가에 의해서 이제 그 여자는 사진이 찍혀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3번 문장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사진관에서 사진을 찍었다를 이런 표현을 써요. She had her photograph taken 이런 식으로. 다음에 4번 She was a girl. 여기까지가 문장 성립이 끝났거든요. name을 과거분사로 쓰면 정답이에요. 그리고 named Annabelle. 아나벨리라는 게 이제 그 소녀의 이름이 되는 거고. 그러면 named라는 과거분사가 나왔을 때 girl과 named 사이에 뭐가 생략됐냐? 우리 그 J번 문제에서 잠깐 했죠. 좀 이따가 또 나오겠지만 who was가 생략된 거구나.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하세요. 4번 해석. 그녀는 에나벨리라는 이름을 가진 소녀였다. name에다가 5형식 동사라고 적어 놓으세요. 다음에 5번. 이건 이제 시제와 관련되는 건데 중간에 since 밑줄 쳐봐요. since 뒤를 보니까 어젯밤이라는 과거를 뜻하는 명사가 왔죠. 그럼 이때 since는 전치사예요. 뭐뭐 이래로. 그러면 주절에 문장의 시제는 반드시 현재 완료나 현재 완료 진행형이 와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snow라는 단어를 변형을 시켜라고 그랬죠. 그러면 앞에 has been이라는 현재 완료는 갖춰졌고 비동사가 있으니까 snow에다가 ing를 붙이세요. 그러면 has been snowing 합쳐서 현재 완료 진행형이 되는 거예요. 어젯밤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 눈이 내리고 있다. 6번 write 이하가 name을 수식한다고 볼 수도 있고 write 이하가 name을 설명해주는 목적격 보어 두 가지로 다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write는 name하고 관련이 돼요. 그러면 이름과 write의 관계를 내용으로 따져보면 이름이 쓴다는 말이 안 되죠. 이름을 쓴다가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write을 과거분사로 고쳐요. written. 그러면
4번처럼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그는 벽에 쓰여진 그의 이름을 발견했다. 또는 이래도 되고요. 오형식처럼 해석하면 그는 자신의 이름이 벽에 쓰여져 있는 걸 발견했다. 자, 어떻게 해도 답은 똑같으니까 답은 write의 과거분사 written이 답이에요. 다음에 7번. 문장의 주어는 the child가 돼야 되고 동사는 뒤에 있는 is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괄호 속에 있는 raise에서 괄호를 열고 right hand에서 괄호를 닫아요. 방금 괄호친 게 child를 수식을 해야 돼요. 그러면 raise는 타동사로 뒤에 자신의 목적어가 있죠. 그러면 child하고 raise는 주어 동사 관계가 성립이 돼요. 답은 raising이 답이에요. 그냥 ing만 붙이면 돼요. 이자를 빼고 ing를 붙여요. 그래서 rising in his right hand가 앞에 있는 child를 수식. 그리고 그 raise라는 단어는 타동사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두고. 자, 해석이요. 그의 오른손을 들고 있는 그 아이는, raise는 올리다라는 뜻의 타동사예요. 그의 오른손을 올리고 있는, 들고 있는 그 소녀, 그 아이가 탐이다. 8번은 완벽한 수동태예요. 답은 catch의 과거분사 caught. 주어가 a rat이고요. was caught가 수동태고 by the cat, 요게 바로 능동태의 주어를 이렇게 쓴 거겠죠. the cat이 원래는 능동태의 주어였겠죠. 근데 이제 by라는 전치사를 쓴 거예요. 자, 해석이요. 이걸 능동으로 해석을 하면 그 고양이가 어젯밤에 쥐를 잡았다. 근데 이제 수동으로 써졌죠. 그럼 수동으로 해석하면 쥐 한 마리가 어젯밤에 그 고양이에 의해 잡혔다. 수동태 문장을 보고 능동, 수동 해석하는 연습을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9번. 주어는 the boy일 거고요. 동사는 is예요. 그러면 write라는 단어를 변형을 시키는데 write이아가 boy를 수식을 하겠죠. 그러면 7번처럼 해보면 되죠. 소년이 쓰는 거죠. 주어 동사 관계 성립되죠. 그래서 답은 writing이 답이에요. 그래서 writing a letter at the table이 boy 수식. 여기 writing이 바로 현재 분사라고 하는 거예요. 탁자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소녀는 내 동생이다. 10번. She says that부터 끝까지 괄호 치세요. 통째로 목적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절 속으로 들어가서 she가 주어, had가 타동사, 동사, her purse가 목적어, 그리고 이제 steal 요 자리가 목적격 보호 자리. purse는 지갑이고요. steal은 훔치다죠. 그러면 또 여기서 주어 동사 관계냐, 동사 목적어 관계냐를 따져요. 지갑이 훔친다, 지갑을 훔친다, 지갑을 훔친다가 맞죠. 그러면 오형식 동사가 뭐가 됐든 간에 무조건 과거분사가 답이다 라고 했어요. 1번, 3번하고 똑같은 문제예요. 그래서 답은 steal의 과거분사 steal, stole, stolen. stolen이 정답이에요. 자, 10번 해석이요. 그녀가 기차에서 지갑을 도난당했다고 말한다. 자, 다음에 J번에 1번, 2번은 했고 이제 3번, 4번을 할 건데 이제 여기를 보세요. 3번은 뭐가 힌트라고 그랬냐면 요게 지각동사라는 거. 지각동사는 5형식이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5형식은 3형식으로 또 전환이 가능한 거고 여기 대니아가 3형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게 힌트라고 한 거. 이게 5형식 동사라는 게 힌트라고 한 거고 4번은 이제 수동 얘기를 꺼냈었다고요. 근데 이제 4번은 수동이라는 게 또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이제 과정을 한번 보세요. 자, 먼저 3번 문장 해석이요. I was surprised. 나는 놀랬다. To see. 보고 놀랬어. 뭘 보고 놀랬냐면 대절을 보세요. A pine tree. 소나무가 was growing. 자라고 있었다는 거. 어디서 자랐었냐면 on the wall of the huge rock. 거대한 바위의 벽. 거대한 바위 벽 쪽에서 소나무가 자라고 있는 걸 보고 놀랬다. 4번 해석이요. 너는 그 아이들이 부르고 있는 그 노래를 아이들이 불렀던 그 노래를 기억하느냐. 이제 이런 거예요. 자, 3번 보세요. that 뒤를 보니까 see라는 동사의 목적어처럼 왔죠. 여기서 이렇게 고치면 되는 거예요. I was surprised는 그대로 두고 to see를 쓴 다음에 that 이하를 보니까 a pine tree가 주어고요. was만 동사라고 봐도 되거든요. 그러면 growing 이하가 소나무를 설명해 주는 거니까 이걸 주격 보호라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C는 오형식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대절의 주어를 C의 목적어로 써요. A pine tree. 이렇게. 그 다음에 주격보어는 주어를 설명했는데 주어가 목적어가 됐죠. 그러면 growing을 그대로 내려버리면 C라는 동사 이하의 목적격 보어가 돼서 목적어를 설명할 거 아니에요. 주격 보어를 그대로 내려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정답이에요. 그러면 오형식 문장이 됐죠. 그럼 위에 있던 종속절이 사라졌잖아. 그러니까 단문으로 전환이 된 거죠. 자, 이런 게 여러분들이 익숙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려면 오형식을 삼형식으로, 삼형식을 오형식으로 이렇게 우리 옛날부터 배웠던 이런 과정이 익숙해지고 나면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편하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이건 이제 수동태가 힌트라고 그랬는데 이제 과정을 잘 보세요. 먼저 이 문장을 관계대명사니까 다시 두 문장으로 나눠요. 관계대명사로 합쳐지기 이 전 문장으로. 그러면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었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 which는 the song 대신에 쓴 거니까 the song은 sang의 목적어였겠죠? 뒤쪽에서 문장을 찾아내면 이거예요. The children. 두 문장으로 쪼개는 거예요. Do you remember the song? 이 문장과 여기서 이제 다시 문장을 찾아내면 the children sang. 그 다음에 sang의 목적어가 the song. 원래는 이 두 문장을 합쳐서 원래의 문장을 만들었겠죠. the song과 the song이 같으니까 여기 the song을 선행사라 두고 선행사랑 같은 이 단어 대신에 which를 써서 접속사 자리로 옮긴 다음에 선행사 뒤에다 쫙 붙여준 게 이 윗문장. 그런데 이제 다시 두 문장으로 쪼개서 원문장을 찾았어요. 이 문장을 수동태로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고치면 the song 과거니까 was 그리고 3단 변화 sing, sang, sung 과거 분사가 sung 그리고 by the children. 자, 이렇게 수동태로 고쳤죠. 이제 힌트가 이렇게 나오겠지. 여기서 다시 원문장과 이 문장을 합쳐요. 그러면 또 보니까 여기 the song과 바로 여기 the song이 같잖아요. 그럼 이 the song을 선행사로 놓고 선행사랑 똑같은 the song 이거 대신에 관계대명사 쓰면 되지. 그리고 주격이죠. 그럼 which 쓰면 되고. 그래서 이제 원문장을 다시 써요. Do you remember? 그리고 이제 방금 바꾼 거 the song 대신에 which를 쓰고 그리고 나머지를 쫙 써요. 이제는 이제 보이잖아. 아직은 단문은 아니지만 이제 힌트를 알아차렸겠지. 이제 여기 do you remember the song? 여기 the song 쓰고요. 선행사. 그 다음에 이제 관계대명사 연결시킨 거 쭉 써서 이제 마지막에 물음표 붙이면 당신은 그 아이들에 의하여 불리워졌던 그 노래를 기억하느냐. 여기서 좀 전에 제2번에 1번, 2번 있죠. 1번, 2번 하던 방식을 사용해버리면 간단하게 단문이 되죠. The song이라는 선행사 바로 뒤에 주격관계대명사 비동사 나왔죠. 요거 이렇게 생략해버리면 되잖아. 그러면 주어 동사가 하나만 있는 단문이 된 거지. 그리고 여기 과거분사 있죠. sung, by the children 이하가 바로 song 수식. 아이들에 의해 불리워지던 그 노래. 이렇게. 과거분사가 명사를 수식할 때는 수동의 뜻. 앞에 주격관계대명사 비동사가 생략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요. 자, 그래서 이 과정으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면 이 과거 분사에 대한 이해 또는 관계대명사 선행사랑 관련된 이해 이런 것도 빨라지니까 연습을 해야 되고요. 결론은 첫 문장과 지금 이 문장은 같은 뜻이에요. Do you remember the song까지 똑같죠? Which the children sang을 이렇게 sung by the children 고쳐도 되고 복습 삼아서 주격 관계대명사 비동사 생략해도 되죠. 여기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목적격 관계대명사도 생략해도 되지. 자, 그래서 4번 문장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또 연습을 할 아주 중요하기도 하고 한 문장이니까 연습을 잘 해두세요. 여러 가지 문법이 같이 공부가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101페이지는 다 풀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102페이지. 102페이지가 분사구문이에요. 그러면 전 시간에 했던 분사구문 고치는 방법 그걸 활용해서
일단 좀 쉽게 고칠 수 있는 것은 그냥 같이 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몇몇 문제는 칠판으로 설명을 해줄 테니까 칠판으로 보고 이해하면서 하세요. 자, 먼저 K의 1번. when부터 room까지 괄호치고 부사절이에요. 이때 when은 뭐뭐 할 때. 내가 방에 들어갔을 때 나는 한 소년을 보았다. 분사 구문은 부사절을 ing를 사용해서 구로 고친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기억나는지 해봐요. 이제 바로 그냥 할 테니까 보세요. 맨 앞에 when은 생략. 부사절의 주어 I, 주절의 주어도 I. 그래서 같죠? 그래서 또 생략. entered가 과거, saw도 과거, 시제가 같죠? 그러면 entered를 ing를 붙이면 끝난 거예요. entering the room. 이게 분사 구문. 그리고 I saw a boy는 그대로 쓰고 entering the room, I saw a boy. 다음에 3번을 보세요. As I was tired, 내가 피곤했기 때문에 나는 의자에 앉았다. 이때 as는 because랑 동의어, 뭐뭐 때문에. 그러면 또 이유의 부사절이니까 분사 구문이 가능하거든요. 그럼 as 생략, I도 생략, was가 과거, set도 과거. 그래서 was를 being으로 고쳐요. being tired. 이게 답이에요. being tired 하고 나머지 쫙 쓰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전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나나 보세요. 형태는 좀 이상해 보일지 모르지만 분사 구문에서 being은 생략해도 된댔죠. 그래서 being 생략하고 딱 한 단어만 남겨도 돼. tired. 요 한 단어만 가지고도 분사 구문이구나 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2번. 여기는 이제 약간 시제가 헷갈릴 수가 있는데 if에서 right까지로 괄호를 쳐봐요. 그리고 turn을 동그라미를 치세요. 요게 종속절의 동사. 당신이 오른쪽으로 turn 한다면, 근데 지금 했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형태는 현재형으로 썼지만 실제 내용은 미래예요. turn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미래 대용. 미래 대용이라고 쓰세요. 그게 뭐냐면 지금 기초가 조금 더 탄탄해진 학생들은 이런 거 보면 뭐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대신 이제 아직 안 배웠으면 이게 헷갈릴 수는 있는데 현재 시제에서 이런 걸 배운다고요. 시간이나 조건을 뜻하는 부사절에서는 내용이 미래라 하더라도 미래를 못 써요. 지금 turn이 바로 그거예요. if가 이끄는 절이 조건의 부사절이기 때문에 우회전을 한다면 그러면 미래 할 건데 미래를 쓸 수가 없는 거야. 미래 대신에 현재로 써라. 이런 문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turn이 현재형이지만 실제 내용은 미래의 뜻이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 적어 놓으면 돼요. 시간이나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미래를 쓸 수 없고 미래 대신에 현재로 써야 된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해석 다시요. 당신이 우회전을 한다면 당신은 다리를 보게 될 겁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왜 지금 칠판 설명을 했냐면 생긴 모습은 현재형이지만 실제 내용은 미래이기 때문에 종속절과 주절은 시제가 같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해요. if 생략, you 생략, 그리고 답이에요. turning to the right. 종속절은 현재고 주절은 미래니까 종속절이 한 시제 과거니까 완료형을 써야지가 아니고 생긴 것만 현재형으로 생겼다 뿐이지 내용은 미래니까 시제가 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형을 써서 답은 turning to the right. 자, 쭉 내려와서 7번. 길다고 어려운 거 전혀 아니에요. 도우부터 하드워크까지 괄호 쳐봐요. 도우는 양보의 뜻을 가진 부사절 접속사예요. 그가 비록 힘든 일로 피곤했다 할지라도 그는 그 계획을 중단할 수가 없었다. 자, 여기서 양보 접속사 도우 생략. he 같으니까 he 생략. was가 과거고 뒤에 did not stop 과거니까 was를 being. 끝이잖아. being tired with hard work. 요게 분사 구문. 그리고 방금 한 거. 분사 구문에서 being 생략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being 생략해버리면 tired with hard work. 요게 바로 분사 구문이구나.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0문제 중에서 4문제는 지금 책으로 읽으면서 했고요. 자, 이제 4번에서 좀 자세하게 한 번 더 설명해 줄 테니까 아까 분사 구문 만드는 방법에서 설명 안 해준 게 있거든요. 그 부분까지 같이 설명할 테니까 보세요. 지금 이제 분사 구문을 다시 칠판으로 설명 한번 다시 하는 거예요. 분사 구문을.
이 4번 문장에서 while부터 여기 lunch까지가 부사절이에요. 그리고 while은 뭐뭐 하는 동안이란 뜻의 시간의 부사절, 시간의 부사절 접속사. 그래서 이게 바로 시간의 부사절이고 이제 주절이거든요. 우리가 점심을 먹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그 영화에 관하여 이야기했다. 분사구문으로 고쳐라. 그러면 while 생략, we 같죠. 그러면 생략, were 과거, 여기도 과거. 그러면 being이 되죠. 써도 되지만 생략해도 되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지. eating lunch. 이게 바로 분사구문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진행형이라는 걸 어떻게 알고 있냐? 과거 진행형과 과거형은 거의 같은 시점이라서 그런 진행의 의미 같은 건 몰라도 내용상으로 충분히 해석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진행형과 단순형은 별 의미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무시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자, 이게 정답이에요. 자, 그런데 얘기 안 했다는 게 뭐냐면 이 부사절 접속사를 지금까지는 계속 생략을 했죠. 그러고 나면 분사구문의 뜻이 너무 많아지잖아요. ing가 이 접속사의 의미까지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사구문이 뜻이 불분명해질 때가 있다고요. 이걸로도 맞고 저걸로도 맞고 이럴 때가 있어, 내용상. 그럴 때는 접속사를 써줘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설명해 준 거야. 분사구문 고칠 때 부사절 접속사는 무조건 생략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써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답이에요. eating lunch도 되고 while eating lunch 이래도 맞아요. 그래서 이게 분사구문이다 라는 걸 알았으면 아래 문장보다 우리가 더 쉽게 할 수 있어요. 여기는 접속사가 그대로 나오니까 접속사의 뜻을 해석을 해줘 버리면 되잖아. 점심을 먹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그 영화에 관하여 이야기를 했다. 자, 다음 분사구문 중에 조금은 이제 그냥 말로 했던 것보다는 약간 어려운 형태가 나와서 지금 써놓고 한 거예요. 여기 as부터 night까지가 부사절, it은 비인칭 주어, 날씨를 뜻하는. 어젯밤에 비가 왔기 때문에 그 길은 질퍽거린다. 그러면 여기 the road랑 여기 it은 달라요. 여기 it은 뜻없는 비인칭 주어 it이에요. the road와는 다르다고요. 그러면 뜻이 없더라도 주어가 다르면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사구문을 고쳐라. as 생략, 그 다음에 뜻 없지만 요 it을 반드시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종속절이 과거인데 주절은 현재. 종속절이 주절보다 한 시제 과거죠. 이때는 having pp를 써라. having rained. 이게 답이에요. last night. 그 다음에 주절은 그대로 내렸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종속절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 이런 걸 우리가 분사구문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It having rained last night. 그러니까 윗문장이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해석이 됐다면 이제는 조금 더 노력을 해서 바로 이 문장도 윗문장처럼 해석할 수 있게 연습만 해나가면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남아있는 문장은 뭐냐면 다 분사구문이에요. admitting부터 what you say까지, living부터 house까지, this book부터 is, not부터 book까지 분사구문이에요. 근데 분사구문이라는 거 어떻게 아냐?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면 이제 좀 종합을 해서 해봐요. 투부정사나 ing는 하나의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명사, 형용사, 부사 셋 중에 한 가지 역할을 하니까 항상 따져줘야 되는데 여기 지금 ing가 시작을 해서 ing가 이제 꼭 시작은 아니지만 중간중간에 이렇게 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로 묶었어요. 했더니 뒤를 보니까 I can't understand it. I seldom see him. You can read it. I knew nothing about it. 다 문장이 완벽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것들은 부사구구나. 그러니까 분사구문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복습이에요 또. 분사구문은 뜻이 총 6개가 있다고 그랬는데 2개는 빼고 시간, 분사구문의 뜻이요. 이유, 조건, 양보. 요 넷 중에 한 가지의 뜻이 분사구문의 뜻이다 이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6번, 6, 8, 9, 10번은 결국은 접속사를 찾아야 된다라는 말이 나온다고. 근데 이제 이런 문제를 처음 풀 때는
접속사부터 찾고 이제 문장을 만들어 나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다시 분사구문을 부사절로 고칠 거예요. 접속사는 처음에 찾는 게 아니라 자리만 이렇게 놔두고 비워두세요. 비워두라고. 접속사는 처음에 찾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비워둔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웠던 과정을 거꾸로 돌리는 거예요. 어드미팅 앞에 아무것도 없죠? 그 말은 주절의 주어랑 같다는 얘기. 그래서 I를 쓰고. 종속절의 주어였겠구나. ing니까 단순형이죠. 근데 시제가 현재. 그럼 여기다가도 현재형으로 쓰라고. 이런 과정, 이런 작업을 먼저 해야지. 이렇게 하면 이제 했죠? 그러면 종속절의 내용이 정확하게 드러나고 주절의 내용도 드러나니까 이제 이것 해석하고 이것 해석한 다음에 접속사 넷 중에 하나를 이제 찾으면 되는 것을 이런 식의 정확한 문장도 안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하려고 하니까 접속사를 찾기 어려운 거라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만들어 놔요. 접속사 자리 들어간다 라는 거 비워놓고 리빙인데 앞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주원 이거랑 같겠죠. 그래서 I. 단순형이니까 주절이랑 시제 같겠죠. 현재니까 여기도 현재. 이렇게 고쳐놓으면 양쪽 문장이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자, 이렇게. 자, 또 여기에 ing가 있죠? 그럼 this book은 뭐냐? 앞에 주절의 주어랑 달라서 썼겠구나. 종속절의 주어는 this book이었다라는 얘기예요. 단순형, 그러면 시제가 현재. 그래서 여기도 현재. is. 이렇게. 이제 접속사만 찾으면 되지. 다음에 여기. 제일 이제 어렵게 보이는 형태인데 완료형이에요. 근데 앞에는 not밖에 없어. 그러면 일단은 주어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I를 써요. 완료형이에요. 그러면 read가 종속절의 시제보다는 주절의 시제보다는 한 시제 과거였기 때문에 이렇게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new는 과거니까 과거보다 한 시제 과거는 과거 완료. 그러면 had read였겠구나. 그 다음에 이제 not을 집어넣어야지. 그러면 이것을 부정문으로 고치는데 이때 이게 조동사인 거죠? 그래서 had not read the book. 이렇게. 자, 이렇게 먼저 과정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접속사 찾으면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자, 이제 다 끝났어요. 자, 이제 해석을 통해서 접속사를 찾아요. 9번을 보세요. 이 책은 쉽다. 당신은 그것을 읽을 수 있다. 그러니까 때문에 as. 이 책은 쉽기 때문에 as나 because 쓰면 돼요. 이 책은 쉽기 때문에 당신은 그 책을 읽을 수 있을 거다. 8번. 내가 그의 집 근처에서 산다. I seldom see him. seldom의 뜻이 부정의 뜻이에요. 좀처럼 머무하지 않는. 이런 단어 놓치지 말고 빨리 암기하고요. 나는 그를 좀처럼 보지 못한다. 집 근처에 살면 자주 보는 게 정상이는데 좀처럼 못 봐. 그럼 이렇게 양쪽에 약간 역접의 의미가 있죠. 이럴 때는 부사절에서는 양보를 쓰는 거예요. 도우. 내가 그의 집 근처에서 산다 할지라도 나는 좀처럼 보질 못한다. 6번. 나는 당신이 말한 것을 인정한다. 어드밋은 인정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나는 이해는 못하겠다. 인정은 한다 하더라도 이해는 못하겠다. 이런 것도 역접의 의미. 그래서 답은 양보. 도우. 자, 마지막이에요. 나는 그 책을 읽지 못했다. 나는 그것에 관해서 어떤 것도 몰랐다. 읽지 못했으니까 아무것도 몰랐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이유. as가 답이에요. 나는 그 책을 읽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그것에 관해서 어떤 것도 알지 못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좀 긴 과정이지만 그 중간 과정도 좀 여러분들한테 과정을 단계를 두기 위해서 이렇게 동사, 품사, 기초의 종합문제까지 섞어서 다 풀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과정이 지금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 품사 기초, 동사 기초를 빼고 나면 간단하게 끝낼 수는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텐데 조금 더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 종합 문제를 넣어서 이제 본 수업하고 연결을 시켰던 거니까 일단은 이 종합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앞쪽에서 배웠던 그 이론이 중요한 건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우리 맨 처음에 배웠던 핵심 기초예요. 팔품사와 문장의 종류. 그래서 그 간접 음문까지 넘어가는 부분 있죠.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꼭 복습을 하고, 그리고 이제 본 수업을 듣게 되면 제일 중요한 내용은 다 알고 들어가는 거고, 본 수업에서는 이제 추가로 그 암기하는 것만 더 남는데, 그 암기하는 부분이 문법상 암기 말고 대부분 어휘 암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소화를 해내면 자연스럽게 문법만 실력이 쌓이는 게 아니라 어휘 실력도 같이 덩달아 쌓이는 거예요. 그 상태가 되면 이제 독해를 할 때도 막히는 게 점점 줄어들겠죠. 그리고 오늘 배운 부분도 어렵긴 하지만 이런 걸 알아야 독해를 하는 거지, 이런 걸 모르는 상태에서 독해를 하려고 그러면 정확한 해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법도 점수가 나올 수 없고 독해도 실력을 단계를 높일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이제 요 과정을 여러분들이 힘들지만 버텨내기만 하잖아요. 그러면 영어 공부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제대로만 소화를 했으면 어휘를 특별하게 많이 안 외우고 독해 연습을 많이 안 하더라도 뭐 경찰 시험이나 공무원 시험에서 어떻게 소화했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60점 이하로는 절대로 안 나와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추가를 해서 독해 공부를 추가로 하고 독해 속에 있는 단어 외우고 배웠던 문법 계속 반복해서 복습만 해주면 오히려 실제 시험에서는 더 고득점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70, 80 이렇게요. 그리고 영어 점수가 100점 만점에 80점 정도가 나왔다면 이거는 공무원이나 경찰 준비하는 수험생들 중에서는 거의 최고 점수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 중에는 뭐 95점, 100점 맞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80점 정도면 거의 최상위권 점수거든요. 그러면 다른 과목에 대한 부담도 많이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초점을 잘 맞춰야 될 것이 영어를 공부하려면 단어를 많이 알아야 된다. 그 말도 맞는 말이지만 단어의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단어에 초점이 맞춰서는 안 되고 지금까지 요 과정을 끝내고 나서 그 다음에 시간이 남는 거에 한해서 단어를 외워나가는 거지, 그것도 독해를 하면서 그 속에 있는 단어를 외우는 거지, 단어만 알면 영어의 모든 게 다 해결이 된다. 이건 완전히 잘못된 오산인 거예요. 그리고 그 여러분들이 외웠던 단어를 기억해낸다는 것 자체도 쉽지가 않을 거고, 그리고 그 단어를 다 외운다는 거에 대해 엄청난 시간 투자가 됐을 거고, 그 시간 투자한 만큼 다른 과목 공부는 또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던 시험에 원하는 점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영어라는 과목 자체가 점수가 안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영어 때문에 다른 과목 공부할 시간 다 뺏겨버리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아무튼 힘든 과정이지만 여기까지 해서 이제 마무리를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 과정을 좀 철저하게 복습을 하세요. 한 번 공부할 때와 두 번째, 세 번째 공부할 때는 완전히 달라져요. 근데 이걸 지겹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요걸 내가 한 번만 더 보고 또 한 번만 더 본다면 완벽해지니까 다른 게 쉬워진다 이 생각을 하면서 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많이 쉬워지는 거고, 처음 들어서 본 수업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들었을 때는 뭐가 뭔지 그리고 양 자체가 엄청나 보이는데 이게 진도가 한 바퀴가 돌아가고 두 바퀴, 세 바퀴 돌아가면서부터는 해야 될 내용이 별로 없어요. 각 단원마다 암기할 것들만 철저하게 더 암기해버리면 어려운 문법도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나 어렵게 생각하는 어떤 문법이 있으면 그 문법 문제가 꼭 시험에 나온다, 그런 보장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만 골라서 낼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출제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일부러 어려운 것만 골라내지도 않아요. 자, 그래서 아무튼 중요한 과정을 이렇게 했으니까 이 과정을 잘 활용을 하면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내년에 이제 목표로 삼고 있는 분들은 그 영어 공부하는데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는데 굉장히 큰 과정이 한 단계 넘어갔다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동안 이제 힘들었을 텐데 여기서 딱 만족하지 말고 조금만 더 복습을 해 놓으면, 그러면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영어 공부할 때 좀 편한 상태에서 공부하더라도 고득점 맞을 수 있고 하니까 요 과정을 잘 활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까지 수업 듣느라 이제 고생들 많이 했고요. 이 공무원 입문 요 기초 영어는 여기까지 수업 마치기로 해요. 지금까지 고생 많이 했어요. 수고하셨어요.